2차 소환 일정을 놓고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오늘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이후로 바꿔달라며 거부한 상황인데요. 관련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의 소환에 임하면서 1차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오늘 일정도 사실 한 차례 미뤄진 것이고요. 오늘 일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정 변경을 요청해서 오늘 출석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내란 특검의 조사 상황, 진행 상황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6월 28일에 이제 1차 대면 조사가 실현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에 공개적으로 출석을 해서 첫 번째 대면 조사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예. 일단 뭐 15시간 가까이 머무르긴 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알려졌고 네. 사실 그 당시에도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공개 소환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제 피해자에 대한 망신주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2차 소환 통보 그리고 일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갈등이 또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일단 네. 1차 조사 직후에 특검은 6월 30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나치게 촉박하다. 이 조사가 있고 나서 이틀 만에 소환하는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는 응할 수가 없고 또 일정을 조율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다시 한번 일정을 조율을 해서 결국에는 7월 1일 오늘 출석을 통보를 했었는데 네. 재차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7월 3일 이후로 연기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일단 뭐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연기 요청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오늘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것을 불응으로 간주하고 다시 한번 재소환을 검토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그런 절차들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뭐 출석하는 그 상황도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도 갈등이 있었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이 박창한 총경에 대해서 조사 거부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이렇게 일정과 관련해서도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신경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에는 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러한 조율이나 혹은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조사 후에 불과 이틀 만에 2차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장시간 조사 시간이 있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의 조사에 또 준비를 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수사의 주체는 특검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뭐 피의자 의견에 반드시 끌어다니지는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상당히 보여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사실 그 내면에는 결국에는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소환 일정뿐만 아니라 뭐 조사자의 교체를 요구를 한다거나 혹은 또 일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이제 다양한 절차적인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이제 조사에 임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제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서 이제 특검이 뭐 법적 절차를 어기고 있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조사의 이제 대응 방식이긴 한데 이 부분은 결국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에 이르러서도 주장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주도권을 먼저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내란 특검 역시도 이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 모두 이제 끌려가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사실 여러 번 강조를 해왔고 이 특검의 출발 초기부터 사실 소환 통지를 따로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뭐 영장 청구와 같은 강경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을 내비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당연히 이제 특검 역시도 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갈등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을 하면 불응으로 간주하고 재소환을 통보한다는 입장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이기 때문에 이걸 불응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앞서도 이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피의자 출석 일정 사전 협의와 관련해서 양측이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놨었잖아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특검 쪽의 주장이 그래도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통상적인 경우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혹은 피의자 변호인들과 상당히 조율을 거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혹은 3일 연속으로 조사를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조금 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조사 일정을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수사의 주체에 따라서 수사의 주체의 판단에 따라서 수사 일정을 잡는 것이 결국에는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설득력은 결국 특검에서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소환 통보를 하고 나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불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그것은 불응이 아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일단 소환 통보가 절차에 맞춰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건강상의 중대한 문제라든가 혹은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불응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정당한 불응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반박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법적인 그런 의무가 아니라 네. 사실상 이제 권고 수준에 가까운 것이라서 따지고 보면은 이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더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 9시로 이 소환 일정을 통지를 한 상황이고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사저앞과 이 시각 내란 특검팀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 고검 정문 앞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또 이번 주 한 4일, 5일쯤에 이제 대통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조처를 하겠다라고 특검팀이 밝혔습니다.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걸까요? 근데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응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특검에서 이번 일정에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통보를 하겠다. 소환 일정을 다시 한번 잡고 이제 그렇게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재소환 통보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불응하는 상황이 한 번 더 혹은 두 번 정도 발생을 더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그 바탕을 깔아놓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 7월 3일 이후에 일정을 잡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 정도 이렇게 출석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체포영장까지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재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불출석을 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명분이 쌓인다는 걸 윤 전 대통령 측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전략을 내세우는 걸까요? 일단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는 특검에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라는 점도 미리 좀 계산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정과 관련해서 일단 출석은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1차 출석을 하기도 했었고 2차 출석 일정이 일단 정해질 때 7월 3일 이후로 요청을 하면서 그때가 되면 또 출석을 하겠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 이야기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 출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석 의사는 밝히기도 했었고 실제로 한 차례 출석을 했기도 했으니 특검에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혹은 청구를 하더라도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은 일단 계산이 상당히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더 멀리 보자면 방어권 보장의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이면에는 이제 한편으로 이 수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조금은 깔려 있을 수 있고 이제 향후에는 재판에서 결국 이 특검의 수사 과정, 수사의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피의자의 그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가 없다.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는 방어권이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까지 가서도 상당히 주장을 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고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런 영장 청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방어권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을 일단 변론 방향으로 잡지 않았나 이런 점을 충분히 계산을 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소환 날짜뿐만 아니라 어디로 출입하느냐, 출입 방식과 조사자를 놓고도 사사건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게 향후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판까지 갔을 때 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의 그런 정당성이 부족하다 혹은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을 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 윤 전 대통령이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 이미 충분한 증거들, 충분한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 모습은 상당히 이제 양형과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부당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강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특검 측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수사가 조금 지연되거나 혹은 원활한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 체포영장을 넘어서 구속영장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런 빌미를 조금 쌓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차적으로 전혀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소환을 계속 불응을 해왔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향후에 증거를 일멸할 우려가 보이는 부분이다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사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이런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은 향후에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이 특검 입장에서는 그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강제 구인과 관련해서도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내란 특검의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주변인 이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한 이후에 핵심 관련자, 핵심 피의자를 이제 조사하는 게 수순이라고 한다면 이번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사와 다른 점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순서로 따지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특이한 그런 순서이긴 합니다. 네. 보통은 이런 여러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참고인 그리고 조금 더 조직으로 따지자면 조금 더 하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을 부르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네. 일단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최대한 좀 빨리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먼저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조사가 다 끝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주요한 그런 목적지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예. 오히려 이제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 그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주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을 지금 소환을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외환 혐의라든가 그 밖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일단 본래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련자들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부터 조사를 하겠지만은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특검이 이 조사 기간이 결국 수사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제한적인 시간 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소환을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특검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는지를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또 그 밖에도 어차피 이제 사실 외환이라든가 혹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뭐 증거인멸과 같은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출석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특검에서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 혹은 진술을 거부할 것이다라는 점을 예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뭐 본인의 입에서 어떠한 진술이 나오는지가 아니라 뭐 관련자들 혹은 기타 증거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네. 그렇다면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일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고 신속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빨리 소환하는 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했기 때문에 조금 특수하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빨리 소환을 해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팀이 오늘 이후에 재소환을 통보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할지도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져서 2차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특검이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할까요? 일단 특검 쪽에서 2차 소환을 다시 시도를 한다면 그리고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는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걱정할 만큼의 그런 위험은 없었지만 예. 다음번은 또다시 불응을 할 경우에는 특히 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일정이 될 테기 때문에 그 부분 체포영장 등의 강제 구인을 고민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만약 2차 소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서 이제 1차 조사에서 뭐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방향을 선회해서 뭐 국무회의 부분이라든가 혹은 뭐 증거 인멸 부분, 외환 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이 될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밖에 지금 특히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조사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이 조금 다음번 조사에서는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당시에 이제 비상 계엄 직전에 있었던 그 회의 과정에서 뭐 실제로 국무위원들을 어떤 식으로 소환을 했는지 또 국무회의록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또 계엄 선포 이후에 그 선포문의 작성과 관련해서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과정 그리고 계엄 선포문의 뭐 작성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내란 특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2차 소환을 앞두고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뭐 직전에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한 인물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무위원 소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를 일단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의혹이 상당히 좀 부각된 부분이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그 회의 과정에서 회의록 초안을 이 강 전 실장이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뭐 거의 5분 만에 끝난 그런 절차였는데 마치 40분 동안 뭐 본격적으로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초안에 기재를 했다가 수정을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결국에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뭐 사후 조작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충분히 일단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뭐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이 강 전 실장이 작성을 했고 당시에 국무총리라든가 혹은 뭐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이후에 받았다가 이걸 폐기했다라는 의혹 역시도 이제 조사 대상이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계엄 선포의 불법성과 관련해서 뭐 강 전 실장의 그런 진술을 확인해 보고 윤 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또 그밖에 다른 관계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건희 특검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이 내일 협판식을 열고 일제히 수사를 개시합니다. 두 특검 모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김건희 여사가 언제 소환이 될지도 궁금한데 지난주에 이제 퇴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사실 이르면은 뭐 이번 주 초가 될 것이다 아니면 뭐 이번 주에라도 소환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네. 지난주에 이제 퇴원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소환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뭐 현재까지도 소환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서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특검에서의 조사 대상 자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16개의 그런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고 물론 이제 일부 사건들 그러니까 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거의 대부분 조사 자체는 이미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그 자료들이 모두 넘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이라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밖에 뭐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소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나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다수의 그런 소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각의 그런 소환 절차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다른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사를 한 다음에 결국 이 모든 사건들 대부분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소환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를 고민해서 조금 소환 일정을 잡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물론 뭐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환 시점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특검이 오늘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를 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소환 조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